안녕하십니까? 우리 사회의 가장 뜨거운 현안 속으로 파고들어 사실의 무게추로 논쟁의 중심을 잡는 시사 대담 프로그램 균형추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윤지아입니다. 최근 정치권의 한 인물이 연일 화제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바로 보수 유튜버 전한길 씨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한 데 이어 이제는 내년 지방선거 공천 청탁이 들어온다는 발언까지 내놓으며 스스로를 킹메이커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즉각 비선 실세라며 맹공을 퍼붓고 있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곤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유튜버의 발언이 어떻게 대한민국 제1야당을 뒤흔드는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것일까요? 이 현상의 본질은 무엇이며 우리 정치에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는지 오늘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도 엄격한 중립과 날카로운 사실 분석으로 우리 사회의 균형을 잡아주실 분입니다. 추균형 시사평론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추균형입니다. 평론가님, 참 흥미로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려스러운 현상입니다. 한 개인, 그것도 원외 인사인 유튜버가 거대 정당의 공천 문제를 언급하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먼저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 문제가 왜 지금 이 시점에 우리 사회의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게 되었는지 그 배경부터 짚어주시죠. 네, 이 사안을 단순히 한 유튜버의 해프닝으로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는 우리 정치 지형의 구조적 변화와 특정 정당이 처한 딜레마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역사적 맥락부터 살펴보면 이른바 정치 유튜버의 영향력이 본격적으로 커지기 시작한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 전후입니다. 당시 보수 진영은 주류 언론에 대한 극심한 불신을 드러내며 대한 미디어를 찾기 시작했고 유튜브는 그들에게 새로운 여론 형성의 장이자 정치적 구심점 역할을 했습니다. 이들은 기존 정당이 챙기지 못했던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빠르게 새를 불렸죠. 최근 상황을 보면 전한길 씨는 지난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특정 후보, 바로 장동혁 대표를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나섰고 그 후보가 실제로 당선되면서 전한길의 영향력이 현실 정치에서도 통했다는 인식이 광범위하게 퍼졌습니다. 바로 이 성공 경험이 이번 공천 청탁 발언의 배경이 된 것입니다. 즉, 온라인상의 영향력이 오프라인의 정치적 결과로 이어지는 것을 본인과 지지자들이 직접 확인한 거죠. 따라서 이 문제는 전한길이라는 개인을 넘어 유튜브 팬덤 정치가 제도권 정치를 얼마만큼 흔들 수 있는가에 대한 시험대가 되었다는 점에서 지금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렇군요. 온라인상의 영향력이 현실 정치의 결과로 증명되면서 그 힘이 더 증폭되고 있다는 말씀이십니다. 이 사안을 둘러싼 각 주체들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는데요. 전한길 씨 본인과 국민의힘,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은 각각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 네, 각자의 입지를 극대화하기 위한 복잡한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먼저 전한길 씨 본인은 아웃사이더 영향력자라는 입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공천 청탁이 들어오지만 장동혁 대표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관여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대목이 핵심입니다. 이는 자신에게 공천을 좌우할 힘이 있다는 것을 과시하면서도 그 힘을 사적으로 남용하지 않는다는 명분을 동시에 챙기려는 이중적 전략입니다. 한편으로는 내 구독자가 당원으로 가입하면 원하는 사람을 공천할 수 있다고 말하며 자신의 영향력을 끊임없이 상품화하고 이를 통해 지지층의 결집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국민의힘, 특히 장동혁 대표의 입장은 매우 난처합니다. 전한길 씨와 그 지지자들은 무시할 수 없는 열성 지지층이자 당의 동력원 중 하나입니다. 이들을 완전히 적으로 돌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장 대표는 전 씨를 당 외곽에서 쌓은 의병이라고 표현했죠. 이는 그의 공로를 인정하면서도 당의 공식적인 의사결정 라인과는 분리하려는 절묘한 줄타기입니다. 하지만 이런 모호한 태도는 결국 극우 유튜버에게 휘둘리는 정당이라는 비판을 자초하는 딜레마를 안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더불어민주당은 이 사안을 호재로 보고 총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비선 실세라는 프레임을 통해 국민의힘을 상식적이지 않고 극단주의에 기댄 정당으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과거 국정농단 사태를 떠올리게 하는 비선이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국민의힘의 정당 시스템이 비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이미지를 각인시키려는 정치적 의도가 명확합니다. 이는 중도층 유권자들에게 국민의힘에 대한 불안감과 거부감을 심어주려는 전략의 일환입니다.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상황을 해석하고 대응하는 방식이 확연히 다르군요.
듣다 보니 각자의 주장만 무성하고 정작 실체가 무엇인지 혼란스러워집니다. 평론가님께서 이 논쟁의 한가운데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핵심 쟁점, 즉 팩트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네, 이럴 때일수록 감정적인 주장과 사실을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 가지 팩트를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실제적 영향력과 인식되는 영향력의 차이입니다. 전한길 씨가 실제로 특정 인물을 공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공천은 당의 공식 기구인 공천관리위원회를 통해 복잡한 심사 과정을 거칩니다. 하지만 중요한 팩트는 장동혁 대표의 당선 이후 수많은 정치 지망생들과 지지자들이 전한길 씨를 통하면 공천에 유리할 것이라고 인식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이 인식 자체가 이미 강력한 정치적 자산이자 권력으로 작용합니다. 청탁 전화가 온다는 그의 주장이 사실이든 아니든 그런 인식이 형성되었다는 현실 자체가 핵심 팩트입니다. 둘째, 의병과 비선 실세라는 프레임의 실체입니다. 국민의힘은 그를 의병이라 칭하며 나라를 위해 자발적으로 나선 애국 시민으로 포장하려 합니다. 반면 민주당은 비선 실세라며 막후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물로 규정합니다. 팩트는 그가 공식 직함 없이 당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려 하거나 미칠 수 있다고 인식되는 외부 인사라는 점입니다. 이 사실을 어떻게 부르느냐에 따라 평가는 달라지지만 제도권 밖에 있는 인물이 당의 핵심 기능인 공천에까지 영향력을 주장하는 현상 자체가 우리 정당 정치의 취약성을 드러내는 팩트입니다. 셋째, 유튜버의 구독자 수가 당원으로 직결된다는 주장의 허실입니다. 전 씨는 구독자 1만 명이 매일 늘고 이들이 당원이 되면 공천도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수치적으로 과장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유튜브 구독이 곧바로 진성당원 가입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주장이 던지는 함의는 무시할 수 없습니다. 소수의 열성적인 지지자들이 온라인을 통해 조직화될 경우 당내 경선 등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은 이미 여러 차례 증명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그의 주장은 과장일지언정 그 기반이 되는 온라인 팬덤의 정치적 동원 가능성이라는 현상은 분명한 팩트입니다.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인식과 실체, 프레임과 현실, 그리고 과장된 주장 속의 숨은 가능성까지 복잡한 문제의 본질을 꿰뚫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논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보십니까?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를 몇 가지 제시해 주신다면요. 네, 앞으로 국민의힘 지도부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크게 세 가지 시나리오를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불편한 동거의 지속입니다. 이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입니다. 장동혁 대표 체제는 전한길 씨와 같은 강성 유튜버들과 명확한 선을 긋지 못하고 계속해서 모호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선거 국면에서는 이들의 지지와 동원력에 의지하고 논란이 불거지면 개인의 의견이라며 거리를 두는 방식이죠. 이 경우 단기적으로는 지지층 결집 효과를 볼 수 있겠지만 당의 정체성을 둘러싼 내부 갈등과 중도층 이탈이라는 문제는 계속해서 당의 발목을 잡을 것입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과감한 절연입니다. 당 지도부가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고 당의 공식 라인 외에 그 어떤 외부의 영향력도 배제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하며 전 씨와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이는 당이 극단주의와 결별하고 중도 노선으로 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단기적으로는 강성 지지층의 거센 반발과 분열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당의 체질을 개선하고 외연을 확장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는 매우 리스크가 큰 선택지입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전면적 포용, 즉 제도권 편입입니다. 전한길 씨를 당의 공식 직책에 임명하거나 그의 의견을 공천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등 아예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는 방식입니다. 이는 강성 지지층의 요구를 전면 수용한 것으로 당내 기반이 취약한 지도부가 지지층의 환호를 얻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길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 극우 유튜버 정당이라는 비판에 직면하며 당의 공신력은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추락하고 다음 선거에서 심각한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나리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시나리오 모두 국민의힘에게는 쉽지 않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평론가님 말씀을 듣다 보니 이 논란이 비단 한 유튜버와 특정 정당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이 현상을 지켜보는 시청자들이 문제의 본질을 꿰뚫어보기 위해 스스로에게 어떤 질문을 던져야 할지 화두를 하나 제시해 주시면서 오늘 대담을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전환길 씨 개인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 우리는 이 현상을 통해 우리 민주주의의 건강성에 대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스스로에게 던져보셔야 할 본질적인 질문은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정당은 검증되지 않은 정보와 극단적 주장이 난무하는 온라인 광장에서 가장 큰 목소리를 내는 사람에게 휘둘리는 조직인가? 아니면 다소 시간이 걸리고 인기가 없더라도 투명한 절차와 시스템을 통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는 책임 있는 조직인가? 결국 이 질문에 대한 우리 사회의 대답이 앞으로 대한민국 정당 정치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유튜버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 자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영향력을 제도권 정치가 어떻게 걸러내고 어떻게 건강하게 수용 혹은 비판할 것인가에 대한 시스템과 원칙을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절차적 합리성을 갖춘 책임 정당, 오늘 논의의 핵심을 짚어주는 마지막 질문이었습니다. 늘 깊이 있는 분석으로 논점의 균형을 잡아주시는 추균형 평론가님, 오늘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 유튜버가 공천을 언급하고 제1야당이 그 파장에 흔들리는 오늘의 현실은 우리에게 정치의 본령이 무엇인지 되묻게 합니다. 정치는 인기 경쟁이기도 하지만 그 본질은 공동체의 미래를 위한 책임 있는 선택의 과정이어야 합니다. 그 책임의 무게를 외부의 목소리에 떠넘기는 순간 정당의 존재 이유는 사라질 것입니다. 오늘 균형추가 던진 질문들이 시청자 여러분의 생각에 작은 무게추가 되기를 바랍니다. 파헤치거나 더 자세히 알고 싶은 주제가 있으면 주저마시고 댓글에 적어주세요. 민감하거나 어려운 주제라도 추균형님께 물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돈이 들지 않는 후원입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 날카로운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